저희가 이제 첫 번째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총영사께서 저희들한테 한 2분 정도의 인사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바톤을 우리 양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그때 질문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때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 선생님 좀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테나다 총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용량이 좀 커서 그렇죠? 제가 지금 떠 있는 게 많아서요. 떠 있는 게 많아서. 예. 예. 오케이. 올라올 때까지. 오케이. 잠깐만요. 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메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리파하시고 그래서 총회장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에 광고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지금 인식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올 때까지 다 공부 다 많이 하셨어요? 네, 별로 이렇게 어려운. 오케이,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테나다 총영사 김영준입니다. 매년 3월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 교사연수에서 여러분들 배웠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동포이스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코로나 사태는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도전과 가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한 해외 한글 학교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멈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혜를 모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으로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국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교수 학습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시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온라인 수업 세미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가운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예, 들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저기 약속합시다. 잠깐만요. 예, 다 뮤트하고 있으니까 예, 저기 다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안 예, 들린다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죠. 예, 혹시 중간중간에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기 그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이크보다는 채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기록을 위해서 지금 이 세션이 녹화됨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비디오를 다 시청하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새로운 거를 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세션 1, 2, 3에서 하셨던 거를 서머라이즈 하고 조금 이제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를 한번 꾸며보시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도 같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되게 좋은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시작했던 동영상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사실은 제 뒤에 백그라운드를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 트러블 슈팅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 전체 세션 1, 2, 3를 약간 서머라이즈 하는 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되게 힘들어지고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별히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시간의 리액션을 보면서 그 다음에 참가자의 반응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어텐션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보셨다시피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렇게 실시간처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대면 수업하고는 차이가 나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비디오를 플레이하려고 했었는데 쉐어하는 스크린에 안 나타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나타나거든요. 쉐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파워포인트를 내가 쉐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 스크린을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로 쉐어한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온라인 수업에서 만약에 막상 눌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 수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대면 수업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각적인 요소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가 두 번째이고요. 대면 수업에서는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후각, 그 다음에 촉각, 사람들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후각, 그 다음에 촉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봐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만져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면 수업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상으로 특정하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라기보다는 강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달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지금 이 세미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퀄리티의 인터넷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좋은데 그런 가정이 진짜 가정으로 그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집에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이나 아니면 비실시간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수업 내용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꿨거든요. 그 대면 수업을 하다가 학기 중간에 그랬을 때 20명 정도의 학생이 매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3명 내지 4명은 항상 인터넷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어떤 학생이 중간에 아무 소리가 없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세션 1에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각적, 청각적인 것을 주로 대체하는 것들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 또는 캠코더 이런 영상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주로 얘기를 하죠. 마이크하고 스피커. 그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온라인 수업이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것들이 대부분 컴퓨터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필요한지, 어떤 컴퓨터가 좀 더 이 온라인 수업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더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메라는 좋은 영상을 원한다. 그러면 비싼 거라기보다는 조금 큰 제품을 쓰세요. 설명을 드렸을 때 웹 카메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SLR 카메라도 말씀을 드렸고, 캠코더를 말씀을 드렸고, 전화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웹 카메라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 거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쉐어를 끊어볼게요. 혹시 제 핸드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카메라 센서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상은 어쨌든지 간에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으로 빛을 받아들인다면은 얼마나 많은 빛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많이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웹 카메라도 그렇고 사실은 셀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멍 사이즈가 단축 구멍보다 작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 정도의 크기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빛이 밝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햇빛이 쨍쨍할 때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아실 텐데, 핸드폰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큰 거를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선명하게 잘 찍혀요. 왜냐하면 그만큼 빛의 양이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색감을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업을 하실 때에는 어디에 계실 거냐면은 야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레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게 없고 주로 뭐를 하실 거냐면은, 제가 스피커 비를 좀 잠깐 바꿀게요. 예, 그 주로 뭐를 사용하실 거냐면은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이제 찍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양이 적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생각했던 그 정도의 화질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화면을 보셨을 때 이렇게 왜 그 봄에 이렇게 아지랑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흔들리는 거. 그것들이 사실은 빛이 적었을 때 자주 발생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할 때 좋은 퀄리티의 그 영상을 얻으시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사실은 빛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창문이 있는 그 방을 사용하시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창문은 어쨌든 보통 일반 가정이나 일반 방이 한쪽에 있습니다. 전면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그쪽 빛만 강해요. 다른 쪽 빛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끝나고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 끝나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빛이 한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그림자가 져요, 반대쪽이. 그러면은 그림자가 졌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하고, 그래서 사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내가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좀 더 좋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사용 가능한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으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더 좋으냐. 일반적으로 저는 캠코더를 사용 가능하시다면은 캠코더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캠코더를 사용하셨을 때 줌하고 줌인하고 줌아웃이 잘 되고요. 일반적으로 캠코더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영상 목적이기 때문에 줌인하고 줌아웃이 잘 되고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SLR 이렇게 큰 거 사진 찍는 거를 갖고선 쓰시는데, 장점은 디지털 SLR 카메라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가 되게 커요. 엄지 끝에 정도만 해요.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는 잘 찍히는데 디지털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 메인 주 목적이 사실은 영상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그 잘 나온 카메라라도 사진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틸 사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잘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커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화질은 좋은데 포커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포커스 맞추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레코딩을 목적으로
나온 디지털 SLR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디지털 SLR 카메라보다는 캠코더가 사실은 더 좋은 영상을 찍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빛, 그러니까 빛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급적이면 모든 밝은 빛을 쓸 수 있는 라이트닝을 갖다가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따로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두세 가지 형태로 라이트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팟라이트라고 해서 일부분만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나 이런 그런 이벤트를 하는 곳을 가면은 이렇게 동그랗고 기다란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쭉 위에서 비춰주는 스팟라이트라고 보통 해갖고 그 스테이지 안에 있는 한 사람만 주로 포커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팟라이트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아닌 그런 반사가 적은, 그러니까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빛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사 같은 경우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뭐냐면은 이제 그 스팟라이트 형태가 아닌 그 이 앞에 스크린이 있는, 그러니까 하얀 천으로 막혀져 있는 그 종류의 빛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파워포인트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류들의 라이트가 사실은 그 하얀 스크린으로 이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반사를 막아주는 그러한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통 얼굴을 비출 때 저런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가 아닌 또 한 가지 라이트는 필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뒤쪽 배경 쪽을 이제 주로 이제 채워주는, 그러니까 메인 그 라이트의 입장이 아닌 그림자를 제거하는 섀도우를 없애주는 그런 라이트를 필 라이트 같은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통 세 가지 종류의 라이트로서 레코딩하는 조명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안 갖춰져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고, 그 수업 시작한 데서 하나하나씩 임프루브 하실 때에는 갖고 있는 장비 갖고도 충분히 그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넘버원은 조명이라는 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아무래도 동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 아니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전달을 시각적인 거로만 전달을 하기에는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이 비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각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할 때 청각적인 내용이 되게 전달을 하는데, 의사 전달하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씁니다. 근데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이 디렉셔널 마이크, 즉 이렇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마이크 종류가 이제 디렉셔널 마이크고요. 메인 목적은 앞에 이렇게 사람이 보통 들고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잡는 마이크가 이제 디렉셔널 마이크고요. 이 콘서트나 이런 장소에서 보면은 한 악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콘서트 홀에서 일어나는 거를 잡는 마이크가 보통 스테이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옴니 디렉셔널이라고 해갖고 주변에 있는 소리를 모두 다 잡습니다. 왜냐면은 소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소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그 밸런스드라고 해서 이렇게 레벨이 다 맞춰준, 소스마다 레벨이 맞춰준 그런 소리를 잡을 때에는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세션 2 설명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그 수업 시간에서 가장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모으는 자료를 모으는 시청각 자료를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또 편집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각 자료를 실제로 온라인으로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그 매개체로서의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컴퓨터에서 어떤 성능이 중요한지 뭘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션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 선정과 촬영 방법의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사전에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방향을 결정하셔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세팅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장비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보다는 조명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실제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자료를 아니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온라인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질을 위해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이제 세션 2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디렉셔널 마이크인지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인지 말이 없으면은 디렉셔널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소리만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좀 소리가 나실 텐데 왜냐면 지금 밖에서 누가 이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잔디를 깎는 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항상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녹화를 온라인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느끼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소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계속 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장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마이크를 진짜 자기 앞에 너무 가까이 나오면 윈드 노이즈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좀 떨어진 한 3인치에서 5인치 정도 떨어진 사이에서 녹음을 하는 게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세션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랩탑보다는 데스크탑으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보통 이제 웹 카메라나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랩탑을 많이 사용하세요. 웹 카메라가 있고 편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때 덩치 큰 데스크탑보다는 집에서 보통 랩탑을 많이 그러니까 랩탑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랩탑은 사실은 목적이 달라요. 랩탑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무릎 위에서 올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넘버 원이 뭐냐면은 가벼워야 돼요.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목적으로 나와서 가볍고 들고 다니기가 편하면은 자동적으로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 제공하는 컴퓨팅을 제공해야 되니까 메인 타겟은 뭐냐면은 간단히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포커스로 해서 랩탑이 보통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영상을 취합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영상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송출할 때에는 랩탑의 성능이 딸려서 제대로 편집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송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에서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끊긴다든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좀 느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랩탑보다는 데스크탑을 쓰시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제가 웹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 캠코더를 지금 같이 켜놓긴 했는데 메인을 주로 이제 지금 웹 카메라를 쓰려고 이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랩탑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랩탑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아주 느린 건 아닌데 그래도 랩탑에서는 지금 돌아가기에 좀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좀 느린 게 버튼을 하나 눌렀을 경우에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단지 대략 한
7, 80분 아까 시작했을 때 70분 정도 들어오셨은 것 같은데 제가 뮤트 버튼을 눌러갖고 모두 다 뮤트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5초 정도 걸렸어요. 대략. 그 정도로 이게 리액션이 빠르지가 않아요. 눌렀을 때 바로바로 리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제 좀 릴렉스한 뮤직을 틀었다가 껐는데 틀었다가 껐을 때에도 끊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끊어진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뮤트를 눌렀는데 누르고 나서 리액션이 없어서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서 끊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다시 끊어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랩탑의 성능은 데스크탑 성능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고 계실 경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세션 2로 넘어갈게요. 세션 2에서는 이제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카메라 및 마이크 위치 설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세션 1, 2, 3, 세션 2에서 설명했을 때 소개를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 만들었을 때 예상하는 그 레인지가 있어요. 촬영하는 레인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느끼셨을 텐데 그 앞에 렌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멀리 있는 거를 잡아 끌어서 그러니까 줌인이라고 하죠. 줌을 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게 카메라 렌즈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 셀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캠코더도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웹 카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 레인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웹 카메라하고 셀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냐면은 캠코더하고 디지털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사실은 그게 앞에가 하나가 아니에요. 한 4-5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속에. 그래서 그거의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각각 다 달라요, 렌즈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함으로써 최대한 근접으로 찍을 수 있는 레인지하고 최대한 멀리서 찍을 수 있는 레인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것도 못 찍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SLR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든지 캠코더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최소한 한 1m는 떨어져서 찍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가장 가까운 거리가 한 그 50cm 그 정도가 아마 최대한도로 근접해서 찍을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웹 카메라나 셀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웹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냐면은 내 팔을 뻗었을 때 있는 위치에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cm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cm까지 가도 무난합니다. 셀폰도 마찬가지고요. 셀폰도 보통 이제 자기 페이싱 하나는 그 페이싱 쪽을 찍는 그 이 앞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앞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을 뻗었을 때의 거리에 맞춰놓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셀폰 카메라나 아니면 웹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픽스 렌즈를 쓰는 거고 사실은 줌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렌즈가 피지컬하게 줌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그니파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셀폰이나 웹 카메라를 썼을 때 줌인을 했을 경우에는 화질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얼마나 정도냐? 셀폰이나 그 다음에 웹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cm에서 1m가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는 중요한 게 빛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빛을
받아들여야지 그 영상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게 좋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SR이나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한 50cm가 가장 최근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거리에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화질은 좋습니다. 그래서 줌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줌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거리가 사실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를 맞추신 상태에서 빛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맞춰서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왼쪽, 오른쪽, 뒤쪽에 빛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빛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인을 왼쪽 그 대각선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대각선 빛은 사실은 그만큼 강할 필요는 없어요. 단 메인 빼놓고 나머지는 그림자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이나 아니면 몸에 있는 아니면 배경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는 그런 빛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같은 경우에는 스팟라이트, 집에서는 사실은 스팟라이트 형태의 그냥 막바로 비춰주는 그 빛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가려진 그런 그 반사가 적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제 설치한다는 게 좋은 그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리플렉션이 되게 커요. 그 반사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보다는 한번 반 걸러 갖고 비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반사돼 갖고 이렇게 오는 그런 빛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얼굴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왼쪽, 오른쪽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턱 밑에 선이 되게 이제 이 그림자가 많이 지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이제 그 빛나는 미모가 이런 조명 때문에 좀 가려진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에는 밑에서 약간 비춰주는 빛을 해갖고 턱 밑에 그림자를 없애주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하고 조명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도 사실은 마이크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마다 원래는 달라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 특정하게 이렇게 좀 좋은 마이크가 아닌 일반적인 마이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셔야 되냐면은 일반 따로 되어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세션 2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3인치에서 5인치 정도 사이, 그러니까 약간 한 뼘 정도, 약간 큰 한 뼘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폈을 때 한 뼘 정도, 요 정도 거리가 좋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가깝게 되면은 내 목소리를 더 잡을 수 있지만 내 숨 쉬는 소리나 아니면 보통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는 사실은 진동이에요.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같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하는 그 매개체가 없는 데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물속에서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은 이게 사실은 그 마이크에서 그 소리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퍽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윈드 노이즈나 이런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갑자기 말할 때 그냥 이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이즈, 그 컨스탄트한 노이즈가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도 사실은 AC가 제가 좀 바람을 좀 세게 해놔갖고 에어 컨디션에서 좀 소리가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우웅하는 소리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잘 잡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일반 프로그램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를 연결하셔도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많이 센시티브하다면은 저런 노이즈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요. 너무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메인 소리도 줄어들어요. 어차피 반응을 안 하니까 그 정도 차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그 다음에 적당한 민감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 음향을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감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주변 소리까지 잡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끼고요. 그거를 너무 줄이면은 내 메인 소리도 너무 줄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민감도를 올리는데, 민감도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가까우면은 내 숨소리나 아니면 내 마이크에서 푸 하고 나가는 그 소리가 이게 잡혀요. 그래서 혹시 그 TV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이렇게 녹음을 할 때 그 사운드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마이크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침 튀는 거 막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윈드 노이즈,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퍽 하는 바람, 그 바람도 잡아주려고 만든 거예요. 일반 마이크 중에서 어떤 거 있냐면은 이렇게 털같이 생긴 거나 스펀지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씌우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윈드 노이즈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털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윈드 노이즈를 줄이는데 더 영향이 좋고요. 그거 아니라면은 이렇게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커버를 씌워갖고 쓰시면은 사실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바람 소리가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향을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항상 마이크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옷에다가 걸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핀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핀 마이크가 내가 말하는 곳에 있지 않고 그 밑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핀 마이크를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귀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입 앞으로 나오는 거, 그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더 좋고요. 왜냐면은 내 목소리가 나오는 곳을 바로 앞에서 소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국 콘서트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조금 보기 흉할 정도라도 사실 얼굴에다가 테이프로 해갖고 붙여갖고 이렇게 마이크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노이즈를 줄이면서 내 앞에 있는 소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핀 마이크를 만약에 옷깃에다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바로 소리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옷깃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민감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다른 노이즈가 끼기가 더 쉬워요. 그것도. 물론 이제 그 자유로운 거는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옷을 좀 소리 나는 옷을 입으셨다. 그러면 옷에서 소리 나는 것도 이 핀 마이크는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고 내가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마이크하고 관련돼서 이제 다른 부분인데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랩탑 같은 경우 사용하실 경우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실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스피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다든지 잡음 소리가,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말한 소리가 원래 그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아니면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처리가 돼서 내가 듣는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온 소리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루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에서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쭉 하고 계속 그 소리가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루프가 되면서 쭉 올라가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전문적인 얘기로는 피드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 하울링이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피드백이 원래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피드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피커 소리를 줄여갖고 마이크로 다시 안 들어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마이크의 민감도를 줄여갖고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적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민감도를 줄이게 되면은 내 소리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이제 잘 되는 그 상황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마이크뿐만이 아니고 스피커 위치도 조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어폰이나 다른 거를 써서 스피커를 아예 배제를 하고 나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사용하신다든지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든지 해서 이제 줄이고 대신 내 마이크의 민감도를 높여주면은 좀 더 나은 이 소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일부러 사실은 몇 개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션 1이나 세션 2에 그 제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뒤에 이제 저도 지금 그린 스크린 사진을 쓰고 있는데 그린 스크린에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준 상태에서의 제 목소리하고 사실은 다른 거를 느끼셨다면은 되게 그 민감한 부분을 잘 캐치하신 분이세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제 얼굴이 보이면서 이제 찍었던 부분은 캠코더를 이용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어디서 잡았냐면은 캠코더의 마이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노이즈도 잡혀갖고 잘 들어보시면은 노이즈가 좀 들리실 거예요. 반면에 컴퓨터 화면을 보이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이제 들으셨다면은 어떤 거가 들리셨을 거냐면은 조금 더 약간 먹먹하지만 다른 주변의 노이즈가 안 잡힌 그런 경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사용했냐면은 저는 헤드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제가 말하는 곳 위치에다가 잡아서 음향을 녹음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셨을 때 소리가 그러니까 잡음이 훨씬 더 작을 거예요. 물론 이 제 목소리가 이제 좀 톤 다운된 형태로 그때 들리셨을 거는 뭐냐면은 마이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이크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이퀄라이저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초급은 아니고 중급 이상 되면은 이 레코딩하는 데서도 그 프리퀀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퀄라이저 기능 통해서 프리퀀시 사실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거, 그 다음에 소리의 밸런스 맞추고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 장비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은 조금 더, 왜냐면 그거 신경 안 쓰셔도 사실은 돼요.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시는데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정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은 갖고 있는 장비에서의 최대한도로 그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하고 마이크하고 녹화된 것을 이제 컴퓨터로 보통 이제 USB 드라이브나 아니면 플래시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이 제품에 딸려온 케이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면은 아이폰 케이블,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폰 케이블, 이걸 통해서 컴퓨터로 옮기시면은 이제 그 비실시간 수업에 녹화라는 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비실시간 녹화 시 유의할 사항은 어쨌든지 간에 미리 계획을 하셔야 시간을 사실 레코딩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되게 실제로 효율적으로 녹화를 하실 수 있다. 왜냐면 해보시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녹화하다가 아이 말 잘못했다. 바꾸자. 다시 녹화하자. 어차피 녹화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션을 준비를 할 때 저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뭐 처음에 인트로덕션 할 때 아예 뭐 인트로덕션 몇 마디 안 되니까 그냥 하지. 그랬다가 한 10대 번 녹음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하다가 말이 꼬여갖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하고 하다가 다시 하고 하다가 다시 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녹화를 할 때 편집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녹화를 하시면은 실제로 되게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실 때 이제 처음 세션에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이 나오면서 그 컴퓨터 화면으로는 오른쪽 위, 컴퓨터 화면으로는 오른쪽 위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려면은 미리 나중에 편집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어느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찍으셔야 나중에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하실 때, 내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가리네?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거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될 최종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되게 편리하실 겁니다. 아니면 시간을 많이 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최종 순서가 아닌 녹화의 편리성을 고려하라. 이 얘기는 간단하게 무엇을 찍을지 결정을 하면은 사실은 녹화된 그 영상이 나가는 순서가 아닌 내가 녹화가 편리한 순서대로 녹화를 하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떤 거를 찍든지 사실은 돈이나 시간이나 모든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씬, 그러면 집안에서 씬을 뭐 몇 개의 시리즈가 나온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를 한꺼번에 다 찍어요. 집안에서 있는 씬을. 그리고선 이제 또 다른 씬, 이런 식으로 물건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 이거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실시간에서의 이제 유의사항이에요. 실시간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실시간일 경우에는 그 시간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찍으셔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실시간일 경우에는 어쨌든 미리 계획하시는 게 되게 유용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실시간 장비 사용하는 거 데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은 사실은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카메라 위치하고 마이크 위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실시간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셋업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줌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신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줌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그 줌 프로그램이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쭉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줌이 아닌 유튜브를 사용하시겠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웨이죠. 보스웨이가 아니라.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줌을 꼭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에 지금 리밋이 아마 한 40분 정도일 거예요. 무료 회원일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가 맥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꼭 줌을 또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되느냐? 뭐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세션 456을 진행하실 이제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구글에도 그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방송을 이것처럼 줌처럼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범용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줌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 많이 선호를 한다는 것이 그게 베스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줌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줌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집마다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지 않아? 집마다 다 인터넷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 나는 크롬북뿐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은 사실은 줌은 크롬북에서 안 들어가요. 왜냐면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롬 웹브라우저 달랑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되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크롬북 가진 사람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에 크롬북만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은 크롬북을 통해서는 못 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고 어떤 그 학생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방송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형태로 지금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원웨이라는 거, 인터랙티브가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세션 3에서 다시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어쨌든 인터랙티브는 안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했을 때 인터랙티브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실시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시간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게 비실시간 수업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더 시간이 덜 들어요. 왜냐면은 비실시간, 실시간 말씀을 드리자면 비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통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녹화해야지, 이 부분 다시 좀 고쳐야지,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요.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만들어 놓고 올려놓으면은 학생들이 인터넷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 잘 될 때, 잘 되는 장소에, 잘 되는 시간대에 그때 학생들이 보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그러니까 차이점, 또 다른 면에서 실시간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대면 수업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시간을 쓰는 데에는 실시간 수업이 비실시간 수업보다 들어가는 시간은 훨씬 더 적어요. 물론 이때는 그 실시간 수업하는 그 시간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네. 근데 이제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 또다시 또 다른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면은 실시간 수업에서 갑자기 몇 분 아니면 어떤 때는 몇십 분 어떤 때는 그 수업 자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인터넷이 잘 될 거라고 하고 평상시에 잘 되잖아요. 근데 오비락이라고 하필이면 중요할 때 인터넷이 안 될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내 탓이 아니고 어떤 때는 컴캐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갑자기 끊겨갖고 인터넷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셀폰 네트워크도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잘 발생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장비 셋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집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준비를 하시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될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셀폰에 있는 핫스팟 기능이 있잖아요. 셀폰을 라우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백업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 인터넷이 갑자기 멈췄을 때는 셀폰을 통해서라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비무환이라고 많이 이렇게 unexpected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많이 이제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좀 고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 말씀드렸는데 비실시간 방송에서 예상되는 문제, 그다음에 실시간 방송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션 했던 게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 기초라고 해갖고 첫 번째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영상 작성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 사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녹화를 하시거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하신 거는 나중에 이제 비디오 편집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면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비실시간하고 실시간하고 중간적인 형태예요. 녹화 자체는 비실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레코딩을 했다가 이게 가능한데 단점은 뭐냐면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영상 작성을 하셨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다가 내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하겠다 했을 때에는 문제가 사실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편집 프로그램 이용해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파워포인트는 시작해서 끝까지 레코딩은 되고 멈추고 다시 레코딩은 되지만 특정한 구간을 내가 없애고 다시 녹화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편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편법은 사실은 사용하시기가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셨을 때 왜냐면 그 슬라이드에 가서 그것만 싹 없애고 다시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녹화를 하실 때에는 실시간처럼 준비를 하셔갖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플로우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웹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다른 영상 장치가 있으면은 내 얼굴이 보이면서도 파워포인트 레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근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셨을 때는 실시간처럼 준비를 하셔갖고 쭉 흘러가는 대로 녹화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녹화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제가 에디팅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힙필름 익스프레스하고 다빈치 리졸버라고 하는 그 두 프로그램 되게 둘 다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커머셜 섹터에서도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들이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장점을 보자면은 힙필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고 다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디팅하는 방법은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힙필름 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펙트가 좀 더 많아요. 다빈치 리졸브보다 이펙트가 좀 더 많고 그거를 이제 좀 그 세일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힙필름 익스프레스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컬러 톤 맞추는 게 되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컴퍼니에서 만든 건데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영상 쪽의 하드웨어를 되게 잘 만들어요. 물론 이제 아주 튼튼한 장비는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나 이런 거에서는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컴퍼니가 되게 다양한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컴퍼니에서 만든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 갖고 실시간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강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이 이제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용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유료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진짜 많이 쓰는 게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쓰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세마이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쓰세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게 되게 사용 지침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서포트가 되게 커머셜 섹터로 그쪽에서 되게 잔뼈가 굵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도 사실은 되게 쉽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이왕 유료라면은 프리미어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아도비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덕트를 좀 나눠놨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이펙트나 이런 거는 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되게 많이 제공을 하는데, 스페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도비 같은 경우에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때 뭐 그 예를 들어서 도시어부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막 그러니까 뭐 사람 그냥 영상에다가 뭐 데코레이션해서 막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불꽃 나오는 이펙트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애프터 이펙트 쪽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거는 단시간 내에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쪽에 탤런트가 있으셔서 금방 캐치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나는 이 기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편집을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또 배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고 좀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한번 배워놓으시면은 대부분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면은 힙필름 익스프레스나 다빈치 리졸브 사용하시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디오 에디트,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단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느냐가 프로그램마다 틀리지, 아주 새로운 거나 아주 전반적으로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시면은 나중에 사실은 이 부분은 온라인 수업이 아닌 나중에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실 때에도 영상 자료 만드는 데는 되게 사실 영상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요즘에 쓰잖아요. 컴퓨터를 이렇게 올려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상 편집하시는 방법은 배워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해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유료 영상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파이널 컷 프로라고 맥에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사실 좋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일반적인 애플 프로덕트가 뭐냐면은 세마이 프로페셔널을 타겟으로 해요. 메인 타겟이 아주 그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은 그거 이상에서 올라가려면은 없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이펙트를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 파는 회사도 있어요, 따로.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노력을 좀 덜 들이고 그런 그 이펙트 같은 경우,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는 것들이나 프리미어에 들어가는 그런 그 모듈을 제가 사갖고 깔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개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위주고 그 이외의 회사들이 파이널 컷 프로를 서포팅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를 사용해서 영상 공유를 하실 때 원데이로 사용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로 갖고 있는 게 한 곳이 아니에요. 유튜브가 원래 이제 어쨌든 그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CDN이라고 하는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유튜브 서버가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어 갖고 서버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서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만약에 그 유튜브 비디오를 많이 본다, 그러면 그 영상이 그 많이 보는 지역에 그 카피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
유튜브 비디오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리소스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컴퓨팅에서 서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적인 웹 서버를 구축을 해서 유튜브만큼의 퀄리티를 제공하겠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무료이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내가 유튜브로 통해서 올렸으면은 카피라이트나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올리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일단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힘들어요. 그 말을 안 들은 분이, 그 말을 들으신 분이 전파를 안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면은 일단 올린 거는 내가 지울 수는 있어도 올렸다고 하면은 내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카피라이트 이슈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면은 카피라이트 이슈가 사실은 되게 트리키해요. 왜 트리키하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되게 스트릭트합니다. 사실은 카피라이트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교재를 준비를 하실 때 얘기를 드리자면은 내가 어떤 영화에서 일부분을 따갖고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공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 교육 자료로 쓰겠다라고 해서 올렸을 경우에 사실은 그게 교육 목적이 아니면 카피라이트에 걸려요.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발췌를 해갖고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려면은 그 영상을 오리지널로 만든 그분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유튜브로, 그러니까 구글, TV에서는 구선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구글을 통해서 뭐를 서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서치를 하셨는데 사진이 이뻐요. 그래서 내가 갖다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카피라이트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트에 안 걸리는 사진들을 찾아갖고 이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피라이트를 내가 사갖고 쓰든지 사갖고 쓰는 데는 뭐냐면은 사진을 파는 데들이 있어요. 파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돈 주고 사서 내가 쓰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올렸을 때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구글 서치를 했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허락을 받아갖고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만든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기는 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의 사진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을 갖다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픽사베이라든지 픽사베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웹사이트나 구글에 서치하면 되게 나옵니다. 카피라이트 프리한 이 사진들, 미디어들, 음악들, 사운드 이펙트들 뭐 이렇게 찾으면 나오는데 단점은 조심해야 될 게 사진 같은 경우에 픽사베이나 이런 데가 워낙 유명해서 거기에는 좀 안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음악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경우에는 카피라이트 걸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셨을 때 그 사이트가 가짜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라고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프리일지 몰라도 거기도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은 그런 데서 광고를 받아요. 근데 광고를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광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광고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킹 어택에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백도어로 만드는 것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은 좀 들어갔을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다시 카피라이트 로우로 잠깐 들어가자면은 되게 이제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되게 트리키해요. 왜냐면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영화의 일부분을 내가 발췌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걸려요. 보통 교육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계신 분이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수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걸릴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되게 이제 좀 민감한 카피라이트 로우가 걸려 있는 제품들은 좀 주의를 해서 올리셔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셨을 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기상어라는 노래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 노래를 내가 백그라운드 뮤직을 쓰겠다 아니면 내 영상에 쓰겠다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바로 뭐가 뜨냐면은 이거는 카피라이트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는 저기 그 구글에서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은 크게 걸리는 부분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치 내 거인 양 올리지 않으면은 크게는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올리셨을 때는 그러한 카피라이트 로우에 관련된 그 메시지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못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요 그린 스크린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린 스크린 같은 경우엔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리얼타임으로 그린 스크린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팅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보이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뒤에 지금 그린 스크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없애고 배경을 하자면 지금 뒤에 보이시죠? 네, 이게 그린 스크린이거든요. 그 화면을 잠깐 다른 걸로 이제 비춰보자면은 제가 캠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이건 캠코더이기 때문에 약간 그 레이쇼가 틀리죠. 왜냐면 제가 홀쭉해 보이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캠코더의 그 캠코더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캠코더에 녹화하는 화상의 화질이 이 일반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 화상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 픽셀 애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데 점 하나에 이제 길이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더 영상을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디바이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레이쇼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제 뒤에 지금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 스크린을 왜 쓰느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 스크린을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것처럼 그 백그라운드를 내가 입히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가 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컴퓨터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린 스크린이냐? 왜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린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해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저희 동양인이고 상관없이 몸에 없는 색깔이 녹색이래요. 그러니까 녹색은 신체에 있는 색깔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캡처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오브젝트들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특정한 색깔을 쓴 게 사실은 그린색이에요. 그래서 꼭 그린색이 아니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없는 색깔이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없는 색깔이면. 근데 이제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스크린을 쓴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사실 단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한 경우도 사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그린 스크린? 이쪽에 보면은 색깔이 틀려요. 그쵸? 조금 이거는 밝은 그린이에요. 이쪽은 좀 어두워요. 그리고 이쪽 그린 스크린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줄이 이렇게 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주 편편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달 이미지를 하기는 했어도 이게 1000이거든요. 저는 달 이미지를 하기는 했어도 윙클 프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달 이미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잡혀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린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쳐도 바꿔도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제대로 색깔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시면 줌을 보통 많이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줌해 보시면은 여기 그 녹색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대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픽 컬러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색깔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크로마키라고 그러는데 어떤 색깔을 이 크로마키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보통 이렇게 아이드로프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시긴 하는데 보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기준색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분 좀 더 진한 색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밝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밝은 색으로 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지금 그린 백그라운드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상하게 막 이 색깔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린 스크린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색깔이 일관된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일관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에 잡혔을 때 일관된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에 잡혔을 때 일관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빛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관된 색깔을 해서 조명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골고루 뒤에 배경이 같은 색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게 꼭 그린 스크린 안 갖고 계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어떤 색이든지 내가 배경 투명하게 만들 색깔 그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키로 어떤 키냐 크로마 키로. 그래서 그게 이제 크로마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색상을 키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그린 스크린 이펙트 아니면 또 원래는 크로마 키라고 이제 보통 하는 게 그런 이펙트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색깔을 잘못 집어갖고 여기 왔다 갔다 했죠. 색깔이. 네. 그게 이제 그린 스크린을 하셨을 때 어떤 색을 선택을 하시는지 어떤 배경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명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제 이제 이 웹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더 연결해 놓은 게 이제 이거는 캠코더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 뒤에, 그러니까 컴퓨터 뒤쪽으로 이제 지금 캠코더를 잡아놨는데 각각 이 장치마다 해상도나 아니면 만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캠코더가 사실은 좀 더 나은 그 화질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좀 다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 나쁜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되게 좋은 것인데, 자 일단 보시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 이마의 이 부분 아주 모델로서 좋은 기능을 하는데 이마의 이 부분, 그 다음에 얼굴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른 데보다 빛나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직사광선 빛이 위에서 막바로 비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필업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제 왼쪽은 이쪽은 지금 그 창가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닫질 않아갖고 햇볕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어두운 쪽인데 이쪽은 어두운 쪽인데 제가 그래도 컴펜세이션을 하려고 불을 한 2개를 켜놨어요. 이쪽은. 그래서 그나마 이 그림자가 좀 적게 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빛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빛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똑같은 조명인데 보시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 캠코더에서 찍은 거는 좀 더 밝고 지금 웹 카메라로 찍은 거는 좀 더 우중충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고 그 카메라가 어떻게 이제 그 빛을 센싱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빛을 잘 감지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예,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그린 스크린을 비디오 편집에 썼다. 그럼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거 지금 랩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로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갖고도 많이 가리키니까. 근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그린 스크린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시간상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울트라 키라고 하는 이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펙트를 통해서 주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줌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색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이제 배경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크로마키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로마 그 색상을 내가 선택해서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색상을 선택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알파치노라고 그래요. 알파치노는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투명한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이제 여기서 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느리죠? 지금 컴퓨터를 쓰셨을 때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컴퓨터가 실제로 진짜 빠른 게 훨씬 작업하는 데 효과가 컴퓨터 성능을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게 되게 작업을 하실 때 되게 편리하실 거예요. 제가 뒤에다가 그냥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린 스크린 이펙트를. 여기 이제 보이시겠죠? 저 왼쪽 아래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린 스크린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그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에 만약에 이펙트를 내가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펙트에 비디오 이펙트가 있고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비디오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키잉이라고 보통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제품마다 얘기하는 용어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울트라키라고 있잖아요. 아도비에서는 보통 이렇게 울트라키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펙트를 어떻게 입히냐면 이걸 집어갖고 이 비디오에다 딱 얹으면은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 수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통 색깔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나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겠다. 그럼 요 뒤에 지금 여기 그린 쪽 보이시죠? 그린 스크린 딱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제 컴퓨터가 지금 느리거든요, 되게.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뒤에 보시면은. 드릴게요. 다시. 자, 뒤에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진을 갖다가 갖고 오잖아요. 사진을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데스크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션 1 비디오. 그래서 이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밑에다 깔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사실은 크로마키라고도 하고 이제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데 뭐냐면은 원래 있는 사진에다가 어떤 내가 색깔을 선택을 해갖고 그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그게 투명해지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스크린을 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실 때 애들한테 학습 자료를 만들 때 마치 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나 아니면 내가 우주에 가서 이렇게 떠다니는 아니면 우주에서 내가 유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 스크린이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진짜 이것처럼. 그러니까 특정한 그린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그냥 벽도 가능하고요. 단 벽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내가 그 벽에 있는 그 색깔이 없는 거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벽에 있는 색깔이 없어야 돼요. 옷을 입으실 때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색하고 같은 벽이 아닌 곳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다 끝나셨어요? 예. 예. 우리 모두 동그라미로 해서 우리 양수순 집사님 수고하셨다고 한번 물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열공을 하셨어요. 예. 네, 감사드리고 뒤에 조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은 좀 어드밴스드해서 저도 따라가기 좀 힘들었는데 그 실정에 맞게 그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김대상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김대상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 그러면 다음 주는 예. 들어오셨네. 지금 마이크 연결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예.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마이크 연결 중이라고 하세요. 오, 익스터널 마이크를 쓰시나? 어쨌든 그 중간에 혹시 질문이나 다른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드밴스된 레벨을 원하시면은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난 스튜디오를 꾸미고 싶은데 최저가, 중가, 고가로 했을 때 어떤 게 레코멘데이션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그냥 홀드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네. 김대현 선생님, 다음 토요일 날 강의 인트로덕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뭐를 꼭 보고 들어오셔라 하는 얘기를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대상입니다. 양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저희 한글학교에서 각 반마다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직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보시면은 그 웹사이트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 많은 질문과 또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 질문들을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상 선생님 그 이메일은 우리 교장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특별하게 한 얘기가 없으면은 오늘 Q&A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